수압 분석은 4개의 매트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 레스토랑 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벤치마킹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벤치마킹에 이어서 수압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른 경쟁자와 내가 판매하고 있는 메뉴에 정확한 비교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내 메뉴의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게 됩니다. 수압 분석을 벤치마킹 없이 곧바로 들어가게 되면 강점과 약점에 대한 기준이 매우 모호하게 돼서 전혀 다른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메뉴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점과 약점을 비교할 때 반드시 이 비교의 기준점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벤치마킹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키가 1m 75이고 나는 1m 80이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내 키가 좀 크기 때문에 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오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와 경쟁해야 될 사람들의 기준 키가 1m 90이 된다면 내 키는 우리나라 평균 키보다 크지만 실제 경쟁 기준점에서는 작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비교 예를 들었지만 강점과 약점의 기준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압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수압 분석은 4개의 매트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매트리스별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나열하고 이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인데, 각 요소의 영역별 이니셜을 따서 수압 분석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수압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강점과 약점은 내부적 환경으로서 어렵긴 해도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회와 위협은 외부적 환경으로서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점과 약점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의 위치가 좋게 되면 강점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점과 약점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벤치마킹에서 비용, 품질, 시간의 요소로서 메뉴의 수압 분석을 가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점으로는 레스토랑이 자가이므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임대료 부담이 적기 때문에 원가를 낮출 수가 있어서 가격 대비 메뉴의 품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화 시설로 개별 단가가 낮다. 약점으로는 레스토랑의 위치가 외진 곳에 있고 또 내가 판매하는 메뉴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시설을 한 지가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회를 볼 때 SNS와 GPS가 탑재된 스마트폰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외진 곳도 잘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고객들이 배달 문화에 익숙해서 배달 주문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협으로는 배달료가 급소하게 인상되고 있고 젊은 조리사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SNS 기반으로 창업을 하면서 주변에 유사한 레스토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국지전이 일어나면서 식재료비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 레스토랑 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강점과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약점과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강점과 약점 또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이 판매된 메뉴 중에서 가격 대비 품질이 좋으면서 이윤폭이 큰 메뉴를 중심으로 SNS와 GPS의 홍보 마케팅 전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배달과 연계해서 주문수가 많아지게 되고 자동화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메뉴를 생산하는 데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식재료의 신선도와 메뉴 품질은 더 좋아지게 되고 고객 만족도 역시 덩달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위험 요소로서는 배달료가 급속하게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문 후에 소비자가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SNS에다가 탑재해서 위협을 기회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상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넣어서 샘플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수압 분석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높은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메뉴를 분석할 때는 수압 분석의 단점으로 분석 대상이 되는 메뉴들의 공헌이익이라든가 원가 그리고 매출 믹스는 여기에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뉴 분석할 때는 한 가지 분석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분석법을 두 가지 정도 사용해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압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는 공헌이익과 원가 그리고 매출 믹스를 파악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분석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압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식 채널의 오석태교수였습니다.